Hi guys, we will introduce legendary guitar. One of most famous guitar in history. 今日はハイランブロックのギターをレビューします。本物です。すいません. 안녕하세요. 이거 사정해주는 채널 박스 까남의 까남입니다. 저희가 왜 지금 영어랑 일본말로 했냐면 전 세계의 음악 팬들이 이 기타를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기타로 녹음된 음악을 들으며 지난 20여 년간 지내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니까. 네. 네. 지금 좀 뜸을 들여서 보여드려야 되겠죠? 바로 보여줘? 이 기타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요거 하면 이제 뭐 제 지금 짝퉁 갖고 와가지고 지금 한다. 오늘의 주인공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타. 이 케이스도 멋있고. 그래요? 여기 또 하이런 블럭이라고 적어놨죠. 약간 냄새가. 이게 하이란 블록 냄새인가요? 맞아요. 실제로 그 형님이 평생 이 기타 하나만 썼고 굉장히 땀을 흘리면서 열정적인 연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냄새가 좀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그 뭐랄까 시가 냄새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게 그 브라질리안 로즈우드라고. 근데 여기서 나는 독특한 초콜릿 향이 있어요. 브라질리안 로즈우드라는 게 뭐냐면 진한 무늬를 가진 나무 장미목, 우리말로는 이 브라질리안 로즈우드가 이 당시에 5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미국 기타 뭐 펜더 깁슨 다 그 나무를 썼어요. 음향목으로 최고다. 그죠. 이쪽을 보면 이제 단면이 보여요. 근데 이 지금 보면 이 뒤에 메이플 나무에다가 앞에 로즈우드 지판을 붙인 거거든요. 60년경부터 로즈우드를 붙였죠. 예전에는 그렇죠. 뒤와 마찬가지로 앞도 이제 메이플 메이플이었고. 지판인데 50년대 펜더는. 근데 60년경부터 요 로즈우드를 붙이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로즈우드가 아주 극상의 브라질리안 로즈우드를 붙였기 때문에 소리가 좋다고 해서 균일한 톤 앤 매너를 줄 거다. 그러니까 더 잘 만들려고 그렇게 한 그죠. 거네요, 결국은. 소리가 이게 더 좋으니까. 요거 연식 아세요, 혹시? 요거를 열어보면은 여기 네크는 연필로 61년, 몸통은 62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61년도에 네크를 만들고 62년도에 몸통을 만든 거를 61년에서 2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 뭐 한 1, 2월, 3월쯤에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한 거다. 제가 왜 연식을 여쭤봤냐면 그 많은 정보들이 네크는 61년, 바지는 63년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게 많더라고요. 62년이에요. 오늘 그 고쳐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약간 특이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 펜더의 기타는 요 싱글 코일 픽업이 3개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 2개를 떼어내고 깁슨 픽업을 넣은 거고, 그 기타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하자면 싱글 코일과 험버커는 저항값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냥 3개를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싱글 코일용 포트와 험버커용 포트는 저항값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지 둘 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배치가 돼 있냐에 대한 막 그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하이런 블럭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이거 맨 처음부터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살 때부터 이 모델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로리 갤러거 모델이 여기가 이렇게 똑같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그 모델들을 사서 미술적으로 표현을 한 어떤 아티스트가 방출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의 파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스토리냐라고 생각할 때도 이거를 뜯어서 가장 좋은 파트들로 선별을 해서 넣은 걸 거다. 요게 첫 번째가 볼륨이 전체 다 볼륨인가요? 너무 궁금하죠? 요거 2개 볼륨이에요. 험버커 볼륨. 네, 그리고 요게 가운데 볼륨이고 톤이 3개 다 톤이에요. 참 요거 진짜네? 그쵸? 살 수 팔고 그런 게 아닌데 네네. 팔고 그런 게 아닌데 네네. 이게 어떻게 원래 이것까지 툭 쳐가지고. 형님 것도 이래요?
오리지널이 원래 이게 없어요. 아 진짜? 원래 이렇게 해놓으셨던 건가? 그럼?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하도 많이 써서 네. 이렇게 됐는데 저 지금 이 색깔을 여기다 끼면 안 되죠. 아, 이거 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흑연이 요즘 흑연과 소리가 다르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쵸, 그쵸. 그 형님도 이걸 안 바꾸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얘는 5단. 네. 요것도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아닌 거예요. 아, 원래는 그쵸, 3단인데 요게 전형적인 우리가 이 업계에서 말하는 슈퍼 스트렛의 사양인 아 거죠. 그러네요. 이게 70년대에 메인으로 쓰던 기타인데 네. 그때 이미 슈퍼 스트레스를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타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다양한 이런 류의 기타들이 있었겠지만 오리지널 61년, 62년 사양의 이거를 갖고 바스타드를 만들었고 그게 잡음도 없고 소리도 좋고 모든 소리를 다 낼 수 있는 전천후 기타의 원형이 됐으니까. 그 기타 리뷰하듯이 프론트부터 요 셀렉터들 하나하나 소리 좀 들려줄 수 있나요? 네, 그죠. 지금 이게 프론트 소리입니다. 네. 자, 이쪽으로 갈까요? 네. 리어 픽업 소리입니다. 자, 가운데로 갈까요? 완전 밴더네요. 좋죠? 네. 하프톤 좀 들려주세요. 하프톤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하이런 블록의 소리인 거예요.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나 이런 하프톤 처음 들어봐. 그죠? 실제로 두 개를 비교해서 네. 연주를 해보면 네. 이 기타의 위대함이 아니 나와요. 얘한테 좀 가혹한데 그거는. 이게 하프톤이라는 게 뭐냐면 셀렉터를 맨 앞으로 하면 요 픽업, 제일 뒤로 하면 이 픽업, 가운데로 하면 이 픽업이에요. 원래는 팬더는 요 3단 셀렉터밖에 없는데 요 가운데 멈추는, 그러니까 2단과 4단을 만들어서 2단이었을 때는 두 개 다, 4단이었을 때는 요 두 개 다 이렇게 연주하게 돼서 요즘 현대 기타는 다 기본이에요, 이런 하프톤이. 그죠? 근데 픽업 두 개가 동시에 울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맞아요. 독특한 소리가 난다. 근데 이거는 이 두 개가 연주되는, 뭔가 두 사람이 연주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네. 이게 그 험버커와 싱글을 동시에 연주를 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한번 아니 얼굴 말고 손으로 연주를 해. 소리 좋죠?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아마 분명히 그러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김종진이 그동안 기타 잘 치는 줄 알았더니 김종진이 아니라 기타 소리였네, 뭐 그런 걸로. 난 지금 너무 창피해, 형 앞에서 이거 치니까. 아니야.
아 예. 우! 외국 사람들은 형님을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하이란 블록보다 훨씬 유명한 뮤지션입니다. 한국의 전설적인 뮤지션이고 BTS 이전에 봄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다 라고 해도 되는 그 뮤지션이고,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하이란 블록이 누구냐 아 그죠. 모를 수 있거든요. 요렇게 가볼까 봐요. 설명하는 것보다 네. 형님이 가장 좋아하는 네. 하이란 블록의 연주가 들어간 앨범은 뭐세요? 아무래도 그 윈도우 쇼핑이죠. 아 예. 그 하이란 블록은 말하자면 퓨전 재즈라는 장르의 대표 기타리스트죠. 그죠. 실제로 그 역사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1970년대 호련히 뉴욕 씬에 나타난 놀라운 뮤지션인데요. 뭐 락, 재즈 모든 장르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사를 하니까 다들 이 연주자와 녹음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빌리 조엘, 퓨전 재즈 계열에는 밥 제임스, 그리고 뭐 스팅의 리틀 윈. 리틀 윈. 그 리틀 윈이 지미 핸드릭스 버전도 유명하지만 그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이제 스팅의 리틀 윈인데, 맞아요. 그 솔로 거기서 기타를 친 게 바로 하이란 블록이에요. 아니, 이루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앨범들을 녹음했고. 데이비 샌본이었어요. 오. 따라다다. 따라다다. 그러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Straight to the Heart, 어. 그다음에 Change of Heart 앨범. 와. 그다음에 또 그 앨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띵띵.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그 데이비 샌본의 그 음반들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기에서 들었던 소리들이 하이란 블록이 치는지 몰랐죠 그때는. 그죠. 그냥 그 기타 소리를 듣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그러다 꽂힌 게 봄여름 가을 겨울. 아 정말. 근데 그 다음에 형님이 이 기타를 딱 칠 때 그 제 충격은, 혼자 그냥 제가 좋아하는 두 개인데 이게 하나가 된 그런. 이거 손 한번 줘봐요. 아니 그 손 말고 이 손으로 하고 이렇게 퓨전. 자코 파스토리우스 앨범에도 하이란 블록이 연주했나요? 그쵸. 그 대학 때 그 자코 파스토리우스 그죠. 그리고 팬 메스니와 같은 대학 동기 동창이었고, 자코 파스토리우스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은 헤로인 중독으로 인해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하이런 블록 형이 같은 동기 동창이잖아요. 대학교 같이 다니고,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미국 투어를 하자고 제안을 해요. 트리오로. 그때 같이 마약 중독에 깊이 빠져들어요. 비극이 시작된 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하이런 블록조차도 깊은 마약의 세계에 빠져서 이 기타를 자기도 모르게 팔게 된 거죠. 그렇게 유혹이 강하니까 여러분은 절대 마약하지 마세요. 어떤 유혹이 들어오더라도 절대 마약만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많은 기타를 치셨잖아요. 예전에는 좀 요즘 말로 뭐라고 모던한 기타들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샤벨도 쓰시고 그죠. 뭐 이렇게 좀 EMG 픽업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뭐 하이엔드 기타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그런 스타일의 기타를,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던한 기타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타를 사용하신 이후부터는 사실 쓰시는 모습을 잘 못 봤거든요. 맞아요. 톡 까놓고 말하면 컨디션이 괜찮은 빈티지 기타를 컨디션이 좋은 현대 기타가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신기하게 그 옛날 기타 소리가 좋아요. 저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어떤 악기도 괜찮다라는 주의예요. 다들 뭐 PAF가 59년 PAF가 최고라고 하는데 내 귀에 EMG 픽업 좋아? 그럼 그게 나한텐 좋은 거예요. 결국 그걸로 만들어서 어떤 음악을 만드느냐. 그래서 그 음악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깊이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 자기를 일으켜 세우느냐의 문제지.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귀로 들었을 때 좋다. 일종의 그 뭐 1970년대 무슨 뭐 람보르기니 같은 거를 갖고 있는 느낌이랑 비슷하죠. 아, 그죠. 밟았을 때 이렇게 뒤에서 우르륵 하는 그거는 그 시대에 그 차만 아, 그쵸. 탈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빠른 차들이 요즘 많지만 그래도 안 되지. 그 감성을 즐길 수 있는 거. 그런데 갖고 있으면 계속 올라 값이. 그럼 저는 질릴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네. 기타 갖고 싶으면 지금 사야 돼. 결론. 그죠. 이건 못 사니까. 갖고 싶은 기타 지금 사라. 오늘은 그냥 이 기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많은 기타이기 때문에 이 기타가 어떤 기타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결론을 내리자면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션의 악기를 따라서 사는 것도 그 행복도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사라. 아웃사이더 주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치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하면 머리에 낡은 청바지 며칠씩 굶기도 하고 검은색 가죽 점퍼 입고 다녀도 손에 하이데거의 책을 읽지. 같은 모양의 헤어스타일 유행 따라 옷을 입고 다른 이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은 개성 없어 보여 싫지. 그것은 어느 뭐더라? 그것은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잖아. 누구의 이해도 바라질 않고 지난 일에 집착하질 않아. 아무도 이해 못할 말을 하고 돌아서서 웃는 나는 아웃사이더.